과학을 품은 뉴스. 1969년 7월엔 인류가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남겼고요. 2019년 7월엔 전 인류를 대표한 저 육중환이 YTN 라디오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달 착륙 50주년 그리고 육중환이 YTN 라디오에 착륙한 지 대략 1시간이 경과한 지금 학교 다닐 때 음악은 자신 있어도 과학은 힘들었습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YTN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 이슈와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네. 전 이동훈 기자님 이름이 전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예전에 별명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어떤 떠오르는 별명? 게 있으세요 혹시? 여기저기 이동훈.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저기 이동훈이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아재 개그가 먹힌다고 해가지고. 네. 과학 이야기를 한다니까 갑자기 사실 저는 문외한이거든요. 네. 너무 어려운 주제 아닌가요? 뭐 사실 저도 과학자가 아니라 이 과학 기자라서요. 너무 어려운 건 저 잘 모릅니다. 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좀 편안하게 네. 바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뭐 일단은 피서지 하면 여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바다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앞서 이 제가 육중한밴드의 신곡을 또 들어봤지 않겠습니까? 서핑 위드 말. 네, 그렇죠. 이 제가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직접 서핑을 하시던데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배우신 것 같더라고요. 서퍼입니다. 네, 어떻게 뭐 잘 되셨나요? 이게 배우는 거랑 네. 타는 거랑 진짜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 어렵죠. 제가 외국에서도 배우고 네. 한국에서도 배우고 한 4번, 5번 배웠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냥 바다가 좋아서 그냥 네. 네, 몸부림치는 느낌. 바다는 정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네, 뭐 사실. 편집이죠, 뭐. 네. 이 서핑도 과학을 좀 알면 더 쉽다고 하는데. 뭐 정말요?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중력과 부력을 이용해서 파도를 타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파도도 중요하지만 네. 무게 중심을 아주 과학적으로 바꿔가면서 이 가속도를 얻어야 된다. 이게 바로 네. 핵심입니다. 직접 서핑을 하는 것보다 더 이게 생각하면서 그럼 그 기자님은 이 정도 놀리면 거의 뭐 서퍼겠네요. 아, 네, 뭐. 파도 한 10m짜리는 그냥 가뿐하게. 뭐 아시다시피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네, 저는 제 몸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네네네네. 아, 이쯤에서 우리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깜짝 퀴즈. 예. 자, 오늘 정답 상당히 많이 주셨는데 위험한 동물의 대명사이자 강력한 포식자고요. 빠밤 빠밤 빰빰빰빰 영화 조스의 주인공이고 정답은 1번 상어였습니다. 박수.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495님께서 정답 1번 간단하게 0502님께서 오늘 퀴즈 정답은 멀리 떠나신 현지 아니고 상어. 예. 6851님께서 상어 조윤지 하나의 목소리도 그립지만 육중환님 목소리도 새롭네요. 감사합니다. 0929님께서 정답은 상어입니다. 아기 상어 뚜루두뚜두. 오늘 미뤄두었던 A형 예방접종 드디어 맞으러 갑니다. 더 튼튼해질게요. 예, 튼튼해지십시오. 9227님 육중환 씨 목소리 반갑네요. 노래도 좋고요. 퀴즈 정답이 상어라서 그런지 왠지 오싹하네요. 육중환 씨 화이팅. 아하하하. 오늘 이동훈 기자가 준비해온 이야기가 바로 이 상어 이야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얼마 전에 서핑을 하다가 네. 우리나라에서 이 상어를 만난 사람이 있어서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이슈됐죠. 네, 네. 보셨나요 혹시 영상을? 예, 봤습니다 저는. 네, 이 마치 영화에서처럼 상어 지느러미가 사람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거를 정말 위험했을 건데 네, 그걸 그렇죠. 촬영까지.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은데 네. 이 서퍼가 지느러미를 보고서 이 돌고래인지 상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대박. 다가가서 영상을 우선 찍은 후에 이 네. 증거를 확보하고 상황실에 알렸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제주 함덕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야, 이거, 강심장 아닌가, 이 정도면? 그렇죠. 네. 네. 뭐, 다행히 다치거나 하지는 네. 않았는데요. 네네네. 아직 이 상어에 대해서는 이 영상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떤 종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뭐 그런데 뭐 영상으로만 봐서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하는 것들이 이제 전문가의 의견인데요. 일단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네. 모양을 봤을 때는 이 흉상어류라고 합니다. 전 처음 듣는데, 그렇죠. 흉상어류? 어렵죠. 이 네. 흉상어류라는 게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상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좀 뾰족한 원통 모양. 네, 그렇죠. 그냥 만화 속에 나오는, 영화 속에 나오는 네, 그런 상어. 전형적인 상어의 모습인데 네. 상어가 종이 한 500여 종이 되는데 네. 이 중에서 한 200여 종 정도가 이 흉상어류입니다. 아하. 이 전문가들이 이 영상 속의 상어를 보고 흉상어 중에서도 무태상어에 가깝다 이렇게 무태상어요? 네. 무태상어도 처음 듣는데요? 생소하죠. 예. 그렇지만 이 무태상어는 우리나라 연안에 사는 상어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 몸 길이가 한 3m까지 자라고요. 네. 수심 100m 안팎에 아주 가까운 바닷가에 주로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타난 상어도 한 3m 정도 되나요? 사실 영상에서 보이는 상어는 사실 한 뭐 1m 반, 1m 50cm에서 한 60cm 정도 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어가 진짜 무태상어라면 아주 어린 개체이거나 아니면 무태상어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무태상어가 보통 연안에 있는 방어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방어철이 보통 겨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맛있는 방어를 먹고 산다고요? 그렇죠. 네. 대단하네요. 가을부터 겨울에 주로 이 제주도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상어는 다른 종이 아닐까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서퍼들 생각하는 게 상어가 공격성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종은 이제 공격성이 강하고 네. 이 상어는 얼마나 위험한지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뭐 무태상어라고 한다면 이 무태상어는 상대적으로는 공격성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뭐 현재 이 무태상어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청세리상어, 악상어 이런 종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대부분 좀 덩치가 작은 편이고 네. 상대적으로는 공격성이 높은 종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어는 상어잖아요. 상어죠. 그렇죠. 뭐 네. 사람이 자극하면 당연히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무태상어도 공격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네. 실제로 해외에서는 아무 자극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사람을 공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상어가 발견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생각보다 조금 자주 나타난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지난해에 이 상어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네. 주로 이 상어가 서해에서 나타나다가 지난해에는 이제 동해에서까지 발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는 길이가 4m에 달하는 백상아리, 앞서 말씀하신 이 조스의 종류죠. 백상아리가 잡혔었고 또 그리고 2달 만에 또 경주 4m. 앞바다에서 또 백상아리 한 마리가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아까도 이렇게 노래를 잠깐 불러주셨지만 네. 영화로 너무 잘 알려진 식인상어죠. 네. 백상아리요. 네. 그래서 워낙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관광객뿐만 아니라 어민들한테도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4m면 뭐 작은 배만 하겠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크죠. 뭐 실제로 우리나라 연안에 한 네. 40여 종의 상어가 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뭐 단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상어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상어로 사망한 사람이 한 6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관광객이 공격을 당한 경우는 한 건입니다. 네네. 한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쯤인데 네. 1959년에 대천 해수욕장에서 한 대학생이 상어의 공격을 받았고요. 이제 과다출혈로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의 경우는 모두 다 이제 어민들이 피해를 본 경우고요. 보통은 뭐 기조개라던가 전복을 채취하다가 네. 어민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시야가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그럴 때 이제 상어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상어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네. 이게 들리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 상어가 발견된다는 게 약간 생소하긴 한데 네.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굉장히 낯선 모습이긴 한데요. 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상어가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발견되는 시기가 조금 더 뭐 빨라지기도 하고 횟수도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아마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상어 서식지가 영향을 받아서 온난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상어가 난류성 어류입니다. 따뜻한 물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우리나라 바닷가의 수온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당연히 자주 출몰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정말 이제 상어를 네. 바다에서 실제로 만난다면 정말 꼼짝도 못하게 소름 끼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상어 하면 그거잖아요. 그냥 이빨. 네, 이빨 맞아요. 보면 너무 겁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 상어는 가만히 있어도 보면 이빨이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상어가 입을 벌리고 헤엄을 치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데 보통 이 물고기가 아가미로 숨을 쉬잖아요. 숨 쉬죠. 그렇죠. 근데 상어도 아가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가미에는 운동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가미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네. 이 물을 빨아들이고 야. 거기서 산소를 흡입을 해야 되는데 상어는 그게 안 돼요. 예. 그래서 입을 계속 벌린 상태로 움직이면 아가미로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상어도 살기 위해서 입을 벌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뭐 위협을 하려는 뜻이라기보다는 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입을 벌리게 되고요. 또 이렇게 숨을 쉬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대박. 뭐 숨을 쉬는 것도 있지만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이 상어는 네네네. 또 계속 헤엄을 쳐야 되는데 네네네. 또 한 가지가 이 물고기는 부레가 있어요. 부레 아시죠? 아, 몰라요. 몰라요. 불에가 뭐죠? 일종의 공기 주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물에 떠 있을 수 있도록 사람도 불에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사람은 호흡을 하잖아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공기 주머니 부레가 사람은 폐가 있겠죠? 네. 그거구나. 네. 네, 있는데 이 부레가 이 혈액 속에서 산소를 흡수하고 내뿜으면서 이 부력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심에서 네. 지느러미로 헤엄을 치지 않아도 네네네. 머물 수가 있는 건데 네. 상어는 이 부레가 없어요. 그러면 가라앉겠죠. 네. 그래서 계속 지느러미로 쉴 새 없이 헤엄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와, 그러면 상어는 평생 헤엄쳐야 되는 건가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상어가 자신의 몸무게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이 진화를 했습니다. 이 네. 상어의 뼈는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연골로 돼 있고요. 네네네. 또 이 내장의 대부분이 간인데 아. 이 간 속에 이 무게가 가벼운 비중이 가벼운 기름이 채워져 있어서 뭐 네. 몸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 거는 막아준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대부분 헤엄을 쳐야 되니까 네.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몸 구조, 이 네. 원통 모양의 유선형으로 네네네. 몸도 발달을 하게 된 거죠. 저 이동란 아나운서 잠시 밖에요. 네. 교복 입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네요. 예, 갑자기. 굉장히 왔어요. 네. 예. 박유수 깜짝 선생, 놀랐어요. 예, 박유수 선생님과 함께 온양 한올 고등학교에서 견학 왔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아, 반갑습니다. 아, 이런 견학도 하네요. 그러게요. 네네네. 저도 처음입니다. 네. 아, 그래요? 아, 처음이에요? 네. 예. 어쨌든 상어 얘기 계속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견학 잘하세요. 얼굴만 보면 정말 무섭거든요, 상어는. 네, 그냥 보기만 그렇죠. 해도. 근데 앞에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도 그저 무섭고. 네. 예. 상어 나름의 어떤 속사정이 있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나저나 이제 여름철이고 저도 서핑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어가 다시 나타난다면 해수욕장 가기 무서울 건데 혹시 이거 가르쳐 주세요. 상어 피하는 방법. 사실 팁. 대처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망가는 도망가야 됩니다. 어떻게 도망가요? 잡히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상어의 뭐 눈을 때려라, 뭐 코를 때려라. 약한 바다에서요? 부분을 공격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눈 찌르기? 네, 굉장히 뭐 이론적으로는 맞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네. 되죠, 사실은. 네. 일단은 물 밖으로 빨리 아, 물 잽싸게 밖으로 나가야 빨리. 됩니다. 네. 뭐 소리를 지르거나 자극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최대한 침착하게. 자극하면 안 된다. 이것도 말이 쉽지 쉬운 일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침착하게 멀리 떨어져서 네. 물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 뭐 덩치가 작다고 해서 이번에 나타난 상어도 크지는 않은 편이었는데 네.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수면 가까이 있는 상어들이 네. 이빨뿐만이 아니라 피부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 방패 비늘이라고 해서 까슬까슬한 비늘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스치기만 해도 피부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없을까요? 그, 모기향처럼. 퇴치기 네, 있습니다. 있어요?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그렇죠. 야, 도망가는 것보다는 이게 하고 엄청 가면 현실적이죠. 좋겠죠. 그렇죠. 네. 개인용으로도 이런 퇴치기가 있다고 해요, 요즘에. 그래서 아주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서 네. 사람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 상어가 다가오는 거는 좀 막아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부산 해운대에 가시면 네. 이 퇴치기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일정 거리까지 나가면 이 상어 퇴치기들이 부표에 달려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상은 상어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거구나. 막아주는 거고요. 해수욕장에. 그래요? 네, 그렇죠. 사람한테 뿌리는 상어가 싫어하는 향기 뿌리는 이런 것까지는 아직 없는 걸로. 그거 한번 개발해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대박 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임상 실험은 네. 저한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바닷가에 잘 나가니까. 안전한 서핑을 위해, 네. 네. 근데 그 서핑할 때 사실 상어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네. 그 모르기도 하지만 서핑하면 상어한테 자극이 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상어가 눈이 좀 어두운 편이고요. 이제 눈이 나쁘구나. 그럼 눈을 찔러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눈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보고서 온다기보단 네. 냄새라던가. 냄새. 네네. 사실 그렇잖아요. 상어가 피냄새 맡고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죠? 네.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런데, 그래서 아까도 왜 이 상처가 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상어가 가만히 있더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만약에 스쳐서 내 몸에 상처가 났다. 네. 피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상어를 자극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상처 그래서 나면 물에 안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실제로도 상처가 났을 때 들어가지 말라는 권고가 이 상어 네. 출몰 지역엔 있기도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쨌든 상어 출몰 계기로 퇴치기 설치가 예정된다고 하니까 네네. 안심하고 저 같은 경우 서퍼니까 서핑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좀 파도 타기 한번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습 엄청 열심히 하신 것 같던데. 제가 파도 타는 날 네. 제가 이동훈 씨에게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상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무서워지는데 이동훈 기자 보내드리면서 귀여운 상어 가족 듣겠습니다. 혹시 상어 가족 노래 아세요? 네. 그러면 한 소절 불러주세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귀여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 핑크퐁의 상어 가족. 여러분들 듣겠습니다. 핑크퐁 상어 가족. 엄마